하이브가 방탄소년단 완전체 컴백에 따른 기대감과 동시에 방시혁 의장의 오너, 리스크라는 악재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나 미니진과 관련된 이슈에서 최근 하이브는 시끄러웠는데요. 돌이켜보면 방시혁이 이끄는 하이브의 걸그룹 성공시대는 없었습니다. 순환시대만 있을 뿐이었죠. 방시혁은 과거 하이브의 시작인 빅히트 시절부터 걸그룹에 대한 애정과 욕심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죠. 실제로 그룹 방탄소년단을 론칭하기 전 내세웠던 그룹 글램만 봐도 방시혁의 아이돌 사업은 걸그룹에 초점이 돼 있었던 걸 알 수 있는데요. 글램은 지난 2012년 빅히트와 소스뮤직이 공동으로 만들며 심혈을 기울인 그룹이었습니다. 당시 양사가 연습생 발굴에 대대적으로 나서며 이목을 집중시켰죠. 빅히트가 음반 제작과 마케팅을, 소스뮤직이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두 회사의 합작품에 기대가 쏠렸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첫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당초 5인조로 출발한 글램은 활동 초기 개인 사정으로 인해 멤버 한 명이 탈퇴했는데요. 이도 모자라 배우 이병헌을 사생활 문제로 협박한 혐의로 또 한 명의 멤버가 구속 기소되며 사실상 팀 유지는 불가능한 상태가 됐죠. 당시 해당 멤버는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여러모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빅히트의 걸그룹 첫 선은 보란듯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야 말았죠. 음악성을 보여주기도 전에 중한 구설수에 휘말리며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후 빅히트는 2013년 소속 새 보이그룹이던 방탄소년단으로 시선을 돌리며 방향성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가요계에서 음원 차트 및 음악방송 호성적 등 꽤나 좋은 실적을 쓰는 가운데 방시혁은 다시금 걸그룹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작은 빅히트가 2019년 하이브로 사명을 변경함과 동시에 그룹 여자친구가 속해 있던 소스뮤직을 인수하면서부터였죠. 여자친구는 2015년 데뷔해 탄탄한 팬덤과 여러 히트곡들로 소스뮤직의 대표 걸그룹으로 입지를 구축한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수 이후 여자친구의 음악 성적은 이전만치 못했으며 팬덤의 파워도 불안정했는데요. 그러면서 하이브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갔고 결국 2021년 소스뮤직과 멤버들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팬들은 물론 가요계에서 큰 화두로 오르며 의아함과 아쉬움으로 남은 결과물이었죠. 이름값 있던 그룹의 돌연 해체 수순이었으니까요. 이에 따라 걸그룹 무덤이라는 오명을 아는 하이브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그룹을 내보냈습니다. 2020년 플레디스 엔터를 인수하며 보유하게 된 그룹 프로미스나인인데요. 이들은 2018년 데뷔해 코어 팬덤층을 구축하며 꾸준히 사랑받아왔던 그룹입니다. 그러나 유독 플레디스 엔터 내 그룹 중 활동을 펼치지 못했고 공백기도 1년 반이 훌쩍 넘어섰죠. 결국 멤버들까지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내며 답답함을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건 팀의 증발이었습니다. 플레디스는 지난해 12월 프로미스나인 멤버들과의 인연을 종료하며 이별을 맞이했죠. 이쯤 되면 걸그룹의 역사를 쓰고자 했던 방시혁의 도전은 사실상 포기한 모양새였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투어스 등 하이브 소속 보이그룹들의 활발한 컴백 활동이 이를 반증했죠. 방시혁의 걸그룹 도전 실패 방점을 찍은 건 다름 아닌 어두어의 뉴진스입니다. 하이브 사태로 인해 멤버들까지 미니진 편에 서며 하이브와 벽을 세웠고 제 발로 소속사를 나왔죠. 그 이후에 들려온 커다란 소식이 바로 방시혁의 오너 리스크인데요. 시가총액 1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현 하이브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한 BTS가 군 공백기를 끝내고 4년 만에 완전체로 내년 봄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BTS를 키운 하이브의 오너 방시혁은 주식 부정거래 혐의로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렸죠. 방시혁은 현재 하이브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참 아이러니하죠. 현재 방시혁이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이브 상장 전 방시혁이 지인과 함께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입 차익 공유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숨긴 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IPO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과 투자업계에 따르면 방시혁은 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준비가 한창이던 2020년 지인 명의의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이후 벤처캐피털 등 기존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대거 매입했죠.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방시혁이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안내한 반면 내부적으로는 지정감사인 신청 등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정황을 확보했는데요.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해당 펀드에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사례인데요. 투자자들이 상장 계획을 알았다면 주식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문제는 이 계약이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증권신고서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방시혁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설계하고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결정을 유도했다는 것인데요. 상장 이후 방시혁이 해당 사모펀드를 통해 정산받은 금액은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소환조사 이후 금융위에 방시혁에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른바 하이브 민희진 사태가 불거지면서 하이브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1차 정리됐습니다. 특히나 민희진과의 업무상 배임 의혹은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주주관계약, 해지 소송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해당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하이브는 민희진이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파악해 긴급 감사에 들어간 뒤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희진 등 어도어 경영진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민희진은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시도한 적 없으며 지분 구조상 애초에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지위라고 반박했는데요. 당시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 진행 결과 민희진의 개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서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가 소유하고 있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싱가포르 투자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 인수하도록 하는 계획과 하이브 내부 세력을 포섭해 어도어 지분 매각을 유도하려는 계획 등이 확인됐다는 주장이었죠. 그러나 이 같은 하이브 측의 주장은 실행 여부를 두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에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해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방시혁이 이런 상황에서도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조차 날려버렸다는 것인데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할 땐 언제고 갑자기 이렇게 불참을 해버리다니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거래소는 제2의 하이브 사태를 막기 위해서 상장심사 절차를 개정했는데요. 그동안 거래소 상장심사 과정에서 주주간 계약 내용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상장 논란이 일자 이 부분을 수정한 것인데요. 과연 방시혁이 이번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